요즘 들어서 금매 나오니까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할 찬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찬스가 맞느냐 아니면 설거지 부대가 되느냐 요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건데 내 집 마련할 찬스가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무주택자 일단 사라 그러더니 또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급했나봐. 맨날 인터뷰해요. 같은 사람이죠. 인천 공략해라. 인천은 왜 지금이요? 인천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급도 많고 여기에 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다. 이거는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락폭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인천이든 어디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쪽집게 작년 말부터 계속 틀리고 있는데 1년 넘게 틀렸는데 쪽집게예요. 무슨 쪽집게냐? 쪽집게 뭐예요? 정확히 찝어내서 쪽집게죠. 그래서요 털 같은 거 뽑을 때 쪽집게로 정확히 찝죠. 그런데 지금 저 쪽집게는 털을 못 찝고 살만 계속 찝고 있다. 털 뽑으라고 찝으려고 그랬는데 털 안 찝고 살만 계속 찝어가지고 살이 부풀어 오르고 있을 정도의 고장난 쪽집게다. 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업자죠 업자. 미국 무슨 어디 교수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다. 돈만 주면 하겠다는 그런 느낌인데고 실질적으로 대학 인정 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업자가 와가지고 예전에 그 대빵님이셨죠? 맨날 사라 그러죠. 아니 하락기 진입인데 왜 사라 그래? 이제 여기는 GG 하는 그 옥션 장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경매하는 분들은 경매는 무조건 기회라고 하죠. 경매에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낚이면요 묶일 수도 있어요. 나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 물건이 기회에 있다고는 안 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무주택은 똘똘한 채 1주택은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에 삼아라.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무주택은요 똘똘한 채를 살 돈이 없습니다. DSR 막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돼서 계속 지금 여력이 줄어드니까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죠. 아니 무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1주택자가 어떻게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냐.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갈아타기를 해. 팔고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지금은 갈아타기 아니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에 비싼 거 못 산다. 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뭐가 있었어요? 코인 대박으로 한 번에 비싼 거 사는 사람 나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요 대출 많이 껴가지고 한 번에 똘똘한 채 사는 사람도 있었죠.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마포에 막 10억 넘게 대출 받아서 한 달에 막 원리금 1200씩 내면서 사는 30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 DSR 때문에 그거 안 되죠? 코인 쪽박이죠. 대박은커녕 안 되는데 계속 해라 되는 걸 좀 하라 그래라. 옛날엔 뭐라 그래요? 올라가니까 사라. 김 교수님 올라갈 때 사라면서 왜 떨어질 때 갑자기 또 사라 그래요? 여기 전문가 7인 중에서 그 다음에 아까 족집게 이런 인간들이 있고 저런 인간들 빠족하고 부숴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왜 홍이 여기 나왔느냐? 홍이 이야기했으니까. 다 이런 사람들 집 사라고 하더니 올라갈 때 올라가니까 사고 떨어질 땐 떨어지니까 사야 돼요. 기승전 집 사가죠. 떨어질 땐 사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건설사 하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 10년 뒤에 더 오를 지역들이 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 서울 인구 줄었는데 집값 안 잡히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서울 전출입 특징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값싼 주택을 찾아 인근 경기와 인천으로 이주했다가 직장과 교육을 위해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야지. 사람은 연어인데. 왜 안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 사람보다 빠지는 사람이 더 많냐? 직업 교육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주택 가족 때문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냐?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값싼 주택을 찾아 이주했다가 직장 교육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돈이 있어서 돌아왔겠어요? 왜 인구가 줄어요? 줄는데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서울 집값이요? 다른 데 떨어지더라도 서울은 계속 올라갈 수 있죠. 그건 적정 집값이었을 때. 떠나는 이유요? 1년 내내 벌었는데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요 실수요가 돌아와서 만든 사태가 아니라 과잉 유동성으로 영끌적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단 몇 건만으로 가격을 올린 거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 이후로 서울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건 개소리다. 그거는요 적정 가격이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실수요들이 맞춰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임계점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대출로 끌어올린 건요 다 떨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슬금슬금 올라가더라도 도쿄는요 도쿄 집값 안 잡히는 이유 있었죠. 근데 도쿄 잃어버린 3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거품 꼈는데 인제 버블 때 가격 나온대요. 유동성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데. 일본은요 미국보다 돈 더 풀었죠.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보면 답이 나오는데 서울이 도쿄 역전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저거 다 핑계다.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 2.8%. 올해 1분기보다 소폭 올랐다. 왜?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집값이 막 억 단위로 아까 보니까 막
도곡 7억 떨어지고 잠실 지금 호가 7억 떨어지고요. 강동 5억 떨어지고 막 노도강은 말할 것도 없이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고 금강구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서울 전 지역 다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0.2%만 늘었을까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는요. 집값과 이자만 보죠. 대출 여력을 보지 않는다. 근데 요즘 DSR에 막히죠? DSR에 막혀서 실질적으로는 살 수 있는 사람은 더 줄어들었어요. 1분기보다. 그리고요. 금리 오르면 최대 5.2%. 2.1% 기본. 근데 보세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그랬죠? 근데 금리 오르면 서울이 수도권이 지방광역시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서울이니까 더 올라요? 서울이니까 더 오르는 게 아니라 거품이 더 많이 낀 지역은 거품이 더 많이 빠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다. 튤립 버블 때요. 튤립 거품이 빠졌지 옆에 있던 코스모스 가격이 빠졌겠어요? 아니죠. 튤립이 거품이 꼈으니까 튤립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는요. 우리나라 거품은 버블7 위주로 꼈기 때문에 버블7 위주로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전방위적 거품이 꼈죠. 그러니까요. 지방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라이트하우스는 다 떨어진대. 당연히 다 떨어지죠. 다 거품 꼈으니까. 그래서요. 저희가요. 방송하는 지역들을 보면요. 거품이 끼기 시작한 뒤로 방송을 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대대강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막 수원이든 평택이든 화성이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거품이 끼니까 빠진다는 거고 지금은 원래 거품이 끼다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나라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요 거품 낀 지역 위주로 빠질 거고 이번에는 지방광역시랑 그 다음에 서울, 세종 뭐 이런 데 중심으로 꼈었는데 그게 코로나 유동성을 만나면서 수도권 전역으로 퍼졌죠. 지방 1억 미만 갭투기까지 들어가고 있죠. 최근까지 강원도로도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비정상적인 심리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가니까 지금 전국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집값 떨어지길 바라는 국토연구원이나 이렇게 발표했겠지 우리나라가 한 얘기 아니에요? 블룸버그에서 뭐라 그래요? 하락기에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는 강남이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2012에서 2014년. 물론 이렇게만 분석했는데 2009년에 잠깐 튀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때까지 쭉 떨어졌죠. 거품은 서울이 도쿄나 타이페이나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훨씬 크다.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요 지금 거품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거품이 안 빠졌죠. 거품이 이렇게 크죠? 자 세계 주요 도시 PIR 봤을 때 홍콩 다음이 서울이다. 캐나다 거품 많이 꼈다는데 호주, 미국, 런던 여기도 미국이죠? 싱가포르 8개 도시 PIR을 조사한 결과 서울이 가장 높더라. 거품이 엄청나다. 그리고요 주택 PIR도 보면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게 다 거품이란 소리예요. 이만큼 거품이 꼈다. 거품이 꼈는데 올해 들어서 빠졌는데 이게 21년 3분기 기준이니까 요만큼 빠졌는데 지금 무주택자가 집 살 때예요? 아니죠. 여기까지 빠져야죠. 여기까지.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빠져야지. 금매 나온다고 하는데 금매도 심하게 비싸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다. 이 부분을 보시면요. 무슨 소리예요? 거품이 이번에는 전방위적으로 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위 가격이 이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집값은 정상화된 것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 금매 나와봤자 이 정도예요. 근데 무주택자가 여기서 사라고요?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장기적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쯤에서 사야지 왜 여기서 사라 그래요? 그래도 다 뭐라 그래요? 지금 매수해도 향후 10년 전으로 거주할 실수요이고 그 기간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는 그랬죠. 근데 앞으로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요. 태어났어요? 20세까지 키가 커요 계속? 그러면 20세 이후에도 계속 키가 크느냐? 그 전처럼.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요. 저는 이미 3m가 넘어갔어야 됩니다. 서장훈, 하승진보다 더 컸어야 돼요. 이미. 성장할 때 집값도 같이 성장하는 거고요. 성장이 멈추면요. 집값도 멈춰야 돼요. 성장이 멈췄는데 뭘로 끌어올렸어요? 빚으로. 세계적으로 DSR 적용해서 빚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집값을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집값이 급하게 올라가서 거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급하게 올라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나 늘었냐. 그 다음에 받쳐줄 수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수요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빚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빚이 억제가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인데요. 금리 인하된다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느냐.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아요. 더뎌질 뿐이지. 왜? DSR이 적용이 됐으니까. 그래서 수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나올까요? 서울에서? 답 나온 거예요 이미. 예전에 일본이 바젤론 맞고 쓰러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출 막아버리니까 쓰러진 거죠. 대출 부실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 대출 부실이 터지고 있는 중이다.
심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계속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가 여기서부터 타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 급해졌죠. 아, 곧 있으면 터질 텐데. 그러니까 못 사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살 수 없는 거고. 결론, 무주택자 찬스가 왔죠. 다 찬스가 왔다고 하는데 무주택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무슨 찬스가요? 팝콘과 콜라를 준비하셔서 3D 안경 쓰시고 집값 정상화를 보면서 무리하게 고점에서 샀는데 벼락거지라고 놀리던 인간들 망해가는 거 보면서 4D로 집값 정상화를 즐기실 찬스가 왔다. 앞으로 향후 최소 5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